안녕하세요. 양지영 RNC 연구소의 저는 양지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가격이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물이 쌓여야 하거든요. 근데 작년이라든가 최근에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를 보면은 집을 사야 하는 이유,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기본적인 수요는 있는데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뭘 선택을 했냐면 처음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을 했고,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확 줄이니까 또 어디로 갔냐면 증여로 간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치를 지금 증여가 이뤄진 거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이제 증여 건수가 전년도보다도 무려 2배 가량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으면은 어차피 시세가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다가 파는 것보다도 증여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더 적다 보니까 당연히 증여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매물이 안 나온다.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가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수요는 있다 보니까 매도자가 시세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달리 보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자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가 이제 받아줄 수 있을 것이냐. 그동안은 개인이 받아줬잖아요. 근데 받아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하고 좀 다르게 대출 규제가 너무너무 심해졌잖아요. 매물은 좀 나오나 상대적으로 받아주는 개인들이 과거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매물이 좀 쌓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기대 심리가 조금씩 꺾일 경우에는 그런 매물이 쌓이는 정도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상승폭이 올해가 둔화가 되는 거지, 가격이 조정이 되고 떨어진다 그러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변수들이 많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저금리 기조가 계속 갈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이제 출범이 되면서 좀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그 저금리 기조는 계속 갈 것이다 라는 거가 우세이잖아요. 우리 국내 같은 경우 우리나라 역시도 쉽사리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이제 국내 경제가 조금은 회복세로 갈 것이다, 이런 안정세가 보여야만 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올 것인데, 그거는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시중 유동성, 이렇게 유동 자금이 3,100조에 이른 데다가 지금 올해 같은 게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상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그게 최대치가 한 50조? 에 달하는 토지 보상비가 풀리는데, 그게 혹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또 이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영끌을 해서라도 정말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절대 아니다. 기다려라. 충분히 지금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정말 아파트를 살기가 어려워요.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뭐라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서울 외곽 지역에다가, 여기서 더 나아가면 경기도의 외곽 지역에 빌라들이라든가 이런 단지들을 막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론 자금 여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도 뭐 매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 기간도 여유 있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관은 없지만, 정말 자금도 없어서 여기저기다 끌어다가 사는 분들은 1, 2억이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이 올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 1, 2년 동안 상승세가 더 가서 만약에 그 아파트가 1억도 오르고 2억도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떨어진 구간이 엄청나게 길 거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도 가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5년 정도로 가는데 최근에는 좀 오래 갔죠. 한 7년 정도 지금 상승세가 가고 있는데 상승세가 7년 정도 갔다라는 건 앞으로 하락 기간이 적어도 4, 5년은 될 거라는 거죠. 1, 2년 상승세를 보고 들어갈 것이냐, 앞으로 4, 5년 하락세를 보고 들어갈 것이냐, 저는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3기 신도시가 하장 청약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3기 신도시라 보면은 GTX가 뚫리거나 서울 외곽순환도가 이제 지나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교통 부분에서는 1기와 2기 신도시보다 훨씬 낫다. 접근성의 부분에서 훨씬 나을 거고, 그동안에 정부가 이제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충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충분히 이제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법칙들, 전조 현상들 이런 게 좀 맞아 떨어졌죠. 지금같이 이렇게 장기적인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도 장기적인 침체도 겪었었고요. 그 이후에 장기적인 상승세도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또 법칙들도 많이 깨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좀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첫 번째는 매물들이 어떻게 출현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주시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공급 대책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 신축을 통한 것만이 아니라 기존의 매물들을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있는 게 양도세라든가 이런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올 수 있게끔. 꼭 다주택자들이 아니어도 1주택자들도 지금 종부세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서 팔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양도세라는 부담감 때문에 못 팔고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끔 해주면은 그게 공급 대책이다라고 보고, 시장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양도세도 살짝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매물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물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집값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구나, 안정적으로 좀 더 가는 수 있겠구나. 경매 시장에서도 낙찰가율이 90% 이상이 5년 이상 가지 않는다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를 좀 예를 들면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낙찰가율이 90%를 이어갔었어요. 그때는 이제 2004년은 좀 제외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07년부터 낙찰가율이 80%로 뚝 떨어져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에 2008년부터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90%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라고 한다면 지금 5년 차가 되거든요. 올해는 6년 차가 되는데 6년 이상은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보면은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이 완전 꼭지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낙찰가율이 어떻게 변화가느냐라는 것도 올해 좀 주시해서 보시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낙찰가율이 이제 높아진다고 혹은 이제 떨어진다라는 걸 보면은 분명히 급매물들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요즘엔 이제 부동산 앱들도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또 발표하는 자료가 보면은 매수 우위 지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우위 시장인지 매도 우위 시장인지 라는 부분들, 지표들도 좀 챙겨보시면은 또 이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